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그리고 어때요를 배워봤는데 그 표현 기억하세요? 어떻게, 怎么, 어때요, 怎么样? 자, 그러면 중국어와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요즘 중국의 경제 어때요? 중국의 경제 상황에서 알아야 하는 것들 어때요? 怎么样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중국 시장의 WBS, 이건 또 什么, 무엇인지, 중국 시장은 怎么样, 어떠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페이쌤, 중국 시장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여태까지 우리 뚜어샤오 배웠으니까 숫자로 한번 규모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의 규모, 그냥 가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중국의 인구 얼마를 알고 계세요? 중국의 인구. 답변하시는 게 조금 다를 텐데요. 초록창에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13.5억으로 검색이 될 거고요. 많은 인구학자들은 17억에서 더 많게는 20억까지 중하권에 소속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구의 규모가 15억가량 된다는 거. 네, 그 정도의 규모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에서 모바일을 사용하는 인구가 대충 얼마나 될까요? 자, 인구가 일단은 초록창에서 얘기하는 대로 13.5억이라고 치고 중국인 중에 모바일을 사용하는 인구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자, 제가 힌트 드릴까요? 요게 숫자 8이었죠? 근데 설마 8천만 명은 아닐 거고요. 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의 수는 대충 大概多少 얼마나 될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아니면 소리를 내서 답변을 해보세요. 자, 모바일 인구가 이 정도였으면 인터넷을 활용하는 인구 얼마나 될까요? 지금 4억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사실 숫자만 들어가지고는 감이 안 올 정도로 굉장히 크죠. 자, 다음은요. 사람 말고요. 그러면 국가에 정식으로 이름을 등록한 꼭 애완견이 아니더라도 애완동물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집에서 함께 있는 애완동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인구가 아까 초록창에서 13.5억이라 했어요. 그러면 집에서 함께 기르는 반려동물은 1억 마리라고 합니다. 네, 뭐 고양이와 개가 대표적이겠지만 강아지, 고양이를 포함해서 뭐 이구아나 같은 이런 반려동물.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이제 등록이 된 것들만 그 정도라고 하고요. 등록되지 않고 그냥 키우고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더 그 숫자, 그 규모가 더 엄청나겠죠. 그럼 마지막으로요. 지금 막 진짜 많다 생각이 드실 텐데 진짜 많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중국에서요. 성씨들 있잖아요. 저는 배 씨고요. 우리 과장님은 김 과장님이시고 한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중국에서 성씨가 가장 많은 성씨는 우리나라에도 많지만 이 씨예요. 중국어로는 리라고 하는데요. 이 씨성을 가진 사람이 대략 大概多少 얼마나 될까요? 중국의 이 씨성 가진 사람. 약 1억 명에 가까운데요. 9,5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인구의 약 2배 이상이 약 2배가 이 씨성인 거죠. 네, 그리고 이 씨 다음이 이제 왕씨, 장씨 순인데요. 이 세 개의 성씨를 합하면 약 3억에 근접하는 숫자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지 이런 수치들로 한번 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질문으로요. 중국 시장의 키워드로 이런 얘기를 들어봤대요. 한 학생이. WBS 시장을 꼭 알아야 된다는 말을 어딘가에서 들었는데 WBS가 과연 뭘까요? 월드 베이스볼까지는 들어봤는데 중국 시장하고 관련된 이 WBS 어떤 걸 얘기할까요? 자, 힌트를 드려볼게요. W 요 글자를 힌트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중국어를 오래 배우다 보면 이 글자를 읽고 지하철 화장실 앞에서 我们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 我们 이렇게 하시면 중국어 잘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은 우먼이죠. 우먼 경제 할 때 우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은 아이를 하나만 낳잖아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중국은 79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산하 제한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 또래의 친구들은 대부분 다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가 많죠. 즉 한 집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애가 사달라고 하는 거 다 사줘요. 그래서 베이비, 애기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키즈라고 해서 K로 쓰기도 해요. 자, 마지막으로 S는요. 요걸 힌트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자 이제 많이 아시니까. 라오,
실버까지. 즉 중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사실 경제를 부양한다는 뜻은 아니고 중국 경제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개는 W, 女人, woman, 그리고 B는 儿子, 儿童, 儿童지혜 할 때儿童이네요. 儿童, 즉 베이비, 그리고 실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 뒤에서 보면 WBS까지는 알겠는데 아까 봤던 그 WBS에 W가 그렇게 중요하대요. 이거는 또 왜이고 왜 중국은 그렇게 여성 파워가 센 건지 이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집중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여성은요. 중국 경제에는 타징지, 즉 여자 경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경제의 많은 어떤 부분들을 여성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명동이나 면세점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여자분들이 화장품 가방을 이만큼씩 들고 남자분들이 가방만 들고 남자분들은 담배 한 보를 안고 되게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 제품들 중에 인기가 많은 대부분의 제품들이 여성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라는 거. 화장품, 의류, 신발, 대부분의 패션 관련된 것들이고 혹은 밥솥 이런 것들 대부분들이 여성 관련이 있는데 과연 왜 그럴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자, 먼저 과거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서 과거에 모택동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모택동 시대 1940년대부터 모택동 시대에는 여성 해방운동이라는 것을 했어요. 여성 해방운동은 잘 들어보면 여성은 하늘의 반이다. 그러니까 여성들도 나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그 면면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여성도 인력으로 좀 활용을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모택동은 아니 여성이 이렇게 훌륭한 인적인 자원인데 왜 여성들은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고 이런 걸 하냐. 여자들도 나와서 공장도 돌리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해라. 그래서 여성사회운동을 여성사회해방운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또 시계가 조금 더 흘러가서 1970년대 후반이 되면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등소평 시대가 오죠. 덩샤오핑. 등소평 시대가 오면 갑자기 등소평이 경제를 이제부터 오픈할 거야. 이제 경제를 오픈할 건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너무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집에 아이를 하나만 낳도록 해 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산하 제한, 즉 한 집의 자녀를 하나만 낳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유교 사상으로 되게 팽배한 중국인들이 아이를 하나만 낳아야 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중국 가정에서는 아들을 선호했을까요? 딸을 선호했을까요? 아이 하나밖에 낳을 수 없어요. 근데 한 명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그것도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가능하지만 중국에서는 낙태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중국 부모님들은 당연히 아들을 선호를 했겠죠. 그러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당장은 아들이 많은 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성비가 불균형이 돼버리면 중국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그래서 정부에서는 딸을 낳았을 때, 즉 여성이 태어났을 때의 혜택을 시스템적으로 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결혼을 하려면 일단 물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려면 집도 남자가 해야 되고요. 차도 남자가 가져가야 되고요. 여성을 모셔오는 어떤 이게 친정집에 딸을 주십시오 할 때 그 필요한 그런 금액 같은 것까지 다 남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돼요. 즉 여자로 태어나기만 하면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조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여성 시장, 특히 여성 경제가 굉장히 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WBS에서 그 중심에 여성이 있게 되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중국 시장 공략을 하려면 이 우먼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들이 다 반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BS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하나밖에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이야 맨날 나무를 먹을지언정 내 아이에게는 좋은 것만 먹이겠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분유는 국산 말고 한국산 먹이겠다 하는 것들. 그래서 베이비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버 시장은 이제 중국은 2027년이 되면 완전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예를 들면 헬스라던가 아니면 노인들을 위한 교육, 노인들을 위한 어떤 여행 상품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각광받는 경제의 어떤 품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를 이해하실 때 꼭
이 여자, 그리고 아이, 그리고 노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요. 이번 분기 보고서도 멋지게 작성을 해주세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